안녕하십니까, 이기합니다. OPA 쪽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K-PAS를 관련해서 로컬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이 K-PAS 1.6.2 버전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작년에 이제 1.0 버전을 만들면서 1.5.2 버전으로 1.0 버전을 만들었고요. 뒤에서 뭐 다시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작년에 만든 건 X86 버전이고요. 이제 올해는 암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이제 1.6.0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만드지 한 두세 달 동안 집중적으로 좀 만들었었는데 그때 1.6.1, 1.6.2로 계속 버전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계속 대응하느라고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K-PAS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2.0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그리고 이제 암 적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이제 이제 실제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로컬에서 K-PAS를 돌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로드맵,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PAS는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제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NIA 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K-PAS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쿠버네티스 기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NCF 인증도 받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1 버전에서 1.31.4 버전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버전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도 지원하고 있어서 뭐 KT, 네이버, NHN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K-PAS 자체가 원래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파운더리에 대한 플랫폼이 두 가지 정도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만 남게 됐습니다. 이 컨테이너 플랫폼은 이제 뭐 단일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엣지 배포 등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기능을 나누는데 저는 이제 로컬에서 그 구동을 할 거기 때문에 단일 클라우드 기준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특징이라고 하면 1.6.2 버전에서 기존에 했던 볼트가 제거되면서 오픈바우로 변환이 됐습니다. 볼트나 오픈바우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뀌면서 어떤 게 바뀌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출하는 도메인을 간단하게 변경된 바가 있고, 그리고 볼트 자체가 이제 해시코프에서 이게 라이센스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걸 포크해서 만든 게 오픈바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뭐 이스티오, 헬룸, 뭐 메탈, 쿠베플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는 AI 쪽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로컬에서 AI 돌리는 건 쉽지 않고, 또한 지금 여기 있는 2.0 버전 자체가 암 기반으로 돼 있어서 맥에 있는 암 기반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베플로우에 있는 컨테이너가 맥에서 암 기반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제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NFS와 룩셰프를 두 개 다 지원을 하는데, 룩셰프 같은 경우에는 또한 로컬에서 룩셰프 자체를 이렇게 구성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NFS로 구성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작년에 1.0 버전은 기본적으로 X86만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맥용 노트북이나 서버나 맥 관련된 제품들이 암 기반으로 나온 지 꽤 오래됐죠. 이제 M1부터 시작해서 M4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기반으로 이 K-PAS에 있는 로컬한 인스톨한 버전도 변경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 변경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버추얼박스는 예전에는 버추얼박스 버전이 암을 베타만 지원했고, 지금은 이제 정식 릴리즈 돼가지고 암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약간 부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좀 지원이 좀 어려운 게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나 그런 배포판도 K-PAS도 예전에 리눅스 우분투 버전 22였다면 지금 24 버전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최신 오픈 소스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 네이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 지원에 따라서 성능이 암 자체적으로 X86을 에뮬레이트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존의 암 아키텍처 이제 맥이죠. 맥이 있는 암을 가지고 X86으로 돌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못 돌릴 정도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그 리눅스 X86인 리눅스인 UI나 그런 걸 돌리기에는 좀 많이 힘들고요. 그 리눅스에 있는 서버용을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테스트해볼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암용 리눅스에서 X86이 있는 컨테이너를 실행했을 때 대부분 다 돌아가는데 그 X86에 있는 수두 권한, 루트 권한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루트 권한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 관련된 명령을 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돌릴 수 있도록 커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자체도 X86 에뮬레이터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이제 암을 돌리려고 할 때 이제 K-파스 자체적으로는 암 기반으로 제공을 하지 않고 현재 X86으로만 제공이 돼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로컬에 있는 맥용 노트북에서 K-파스를 로컬에 돌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파스 자체가 큐브 스프레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큐브 스프레이는 여기 멀티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암하고 X86 그런 걸 두 개 다 지원을 하는데 그 위에 돌아가는 이제 포탈들 자체인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X86만 지원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제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포탈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이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컨테이너를 빌드해가지고 그 빌드된 이미지를 하버에 넣어서 하버에서 다시 땡겨가지고 로컬에 하버에 땡겨서 다시 빌드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이제 계속 버전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생겨가지고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그 컨테이너가 도커허브처럼 컨테이너가 별도로 등록이 돼서 그 컨테이너 버전을 땡겨 와가지고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포되어 있는 컨테이너 버전들이 X86 버전밖에 없어서 암 버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그 K-파스 쪽에 센터랑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암 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소스를 빌드해가지고 암 버전을 빌드해서 다시 로딩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호환성이나 그런 것도 이제 그 호환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암 아키텍처 자체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X86이 먼저 나고 X86이 서버 쪽에는 대부분 범용적이고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그 클라우드 이제 서버 쪽에 관련돼서 배포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변경하는 그런 그 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CPU 자동 아키텍처 탐지라고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맥 자체에는 쿠버네티스가 설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체는 리눅스 OS 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 X86 암도 마찬가지고 윈도우 있는 그 노트북도 마찬가지, 윈도우 있는 서버도 마찬가지고 윈도우나 리눅스나 그 맥이나 모두 리눅스 OS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리눅스 OS를 컨테이너를 VM을 올려야 되는 거죠. 리눅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올려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자체는 이 리눅스에 있는 이 리눅스 머신이 X86이냐 암 기반이냐라는 거를 판단해서 K-파스에 있는 소스를 받아다가 그거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수정하는 내용을 적였습니다. 이렇게 그 관련된 아키텍처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X86이나 암 기반이나 두 개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이제 그 암의 K-파스 자체에 있는 소스가 암을 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컨테이너 자체를 X86에 있는 컨테이너를 쓸 수 없고 소스를 받아서 빌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맨이나 그런 걸 빌드할 때 아키텍처를 정해서 빌드를 하도록 옵션을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CC 진단 항목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를 설치할 때 그 관련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이너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바이너리 자체가 X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용 소스를 받아가지고 암용으로 다시 빌드해가지고 지금 그 제 쪽 파일들이 포함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소스를 받아 실행하면 에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1.6 버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보안 설정들이 추가됐는데 그 보안 설정 중에서 어떤 설정이 있냐면 쿠버네티스에서 모든 컨테이너는 무조건 그 이미지 폴리시 정책이 올레이지 항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버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땡겨 받는 게 맞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하버 자체에 이미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요걸 이 관련된 설정을 삭제하고 이미지를 if나 프리젠트 있으면 그냥 쓰는 이미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런 속도라든가 그런 거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를 그럼 왜 넣느냐? 모든 이미지들은 항상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아서 쓰도록 해야 그 보안 정책에 그런 게 또 어느 정도 이제 보완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돼 있고요. 이게 그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정책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예전 그러니까 작년 1.5 버전 때 버전은 이게 정책이 아니고 그 쿠버네티스 쪽에 있는 그 옵션인가 거기 그 태그값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태그값 빼고 요거를 변경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플랫폼 최적화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버추얼박스가 계속 버전업 되면서 그 버추얼박스에 대한 그 네이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버추얼박스도 그렇고 뭐 맨 뒤에다 다시 향후 계획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맥에서 쓸만한 그 가상화 버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버추얼박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VM웨어가 있겠죠. VM웨어도 작년인가 올해 VM웨어가 이제 무료로 다 거의 다 풀어가지고 그 사용자가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향후 계획에는 이제 버추얼박스만 테스트했는데 VM웨어도 받아다가 VM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버추얼박스하고 VM웨어하고 네트워크 설정 그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패키지 매핑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까 전에 그 registry.kpass.org 슬러시 kpass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저장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미지 저장소에 그 포탈 관련된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CP 포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포탈 관련된 설정들, 그다음 오픈바우나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픈바우나 그런 이미지들은 그 암용 이미지들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들이 암용까지 같이 그 빌드돼 가지고 그 원래 오픈 소스도 있어서 그걸 그냥 집어넣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명확하게 암용을 지원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돼 있는 포탈 같은 부분은 그쪽에 암용 그 이미지들은 없어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빌드해가지고 로컬에서 이제 빌드해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로컬에서 빌드된 이미지는 UI 쪽 포탈에 관련된 UI 쪽 이미지들은 인증서나 그런 부분을 생성하는 인증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이미지들은 그냥 이미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쪽 센터 쪽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그냥 이미지를 그쪽에다 밀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pass 쪽에서 설치하다 보면 하버하고 키클락이 암용 이미지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용이랑 X86 두 개 다 지원을 하는데 암용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 헬름 차트 자체에 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헬름 차트에서 뭐 ETC 코어 토큰 쪽에 뭐 이런 no search file or directory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암용 아키텍처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 이런 오류들이 계속 난다 그래서 요거는 이 헬름 차트를 받아서 관련 헬름 차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패키징해 가지고 그 패키징한 헬름 차트를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X86의 이미지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이미지나 그런 문제 아니고 X86 그 하버의 암용으로 쓰는 헬름 차트에 좀 약간 이슈가 있다. 이건 약간 범용적 이슈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키클락 쪽이 지금 배포되어 있는 키클락이 버전이 25 버전으로 됐는데 25 버전이 자바 21 버전으로 빌드가 됐습니다. 이제 키클락 자체는 자바로 이루어진 그런 컨테이너라서 25 버전 됐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아직 암에서 자바 21로 되어 있는 암용 이미지 그 자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24로 낮추면 이게 자바 17로 빌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 17까지는 암용해서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키클락 버전이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개발 이제 정상적으로 21 버전이 또 되면은 버전을 올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키클락 버전도 25에서 24로 낮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파스 자체가 설치할 때 큐브 스프레이 기반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큐브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86 암을 다 지원을 하는데, K-파스에 있는 소스를 사용해 보면은 여기 약간 하드 코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롤 쪽에 큐브 CTL 같은 경우에는 AMD 64로 이게 하드 코딩 돼 있어서 요거를 암용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암으로 받아야 큐브 CTL 정상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나 그런 파일 같은 것도 받을 때도 기본적으로 AMD 64, X86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암용으로 바꿔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큐리티 관련된 바이너리 변경된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는 여기는 암 지원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컨테이너 D, CRI죠. CNI 쪽 설정에서 이게 미러링 설정을 좀 했습니다.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 개의 컴포넌트는 도커브에서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근데 로컬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변경돼서 이게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이 많이 변경됐긴 했지만, 이 도커브에서 계속 다운로드 받다 보면 이제 다운로드의 개수 제한이 걸려서 더 이상 테스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다운로드 받다 보면 개수 제한이 있어서 테스트를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이거 계속 다운로드 받다가 테스트가 안 되면 집에 있는 인터넷을 끊고 USB 휴대폰에 있는 테더링 걸면 IP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테더링 걸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테스트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의 목적은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환경, K-파스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목적도 있지만, 설치하는 과정이나 그런 걸 좀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러링 설정을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컨테이너나 그런 게 이제 구글 컨테이너나 그런 쪽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미러링해서 받도록 해서 설정을 해놨고, 이걸로 여러 번 테스트할 때는 크게 문제없이 지금 반복적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공적으로 암 지원이 지금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리콘 맥 지금 전상적으로 다 배포가 됐고요. 그리고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리콘 맥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X86 맥밖에 없다가 이제 실리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CSP나 뭐 그런 VM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테스트해가지고 환경을 완성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M을 생성해서 구성하는데, 기존 제가 만든 작년 1.0.0 버전, 그러니까 1.5.2 버전을 매핑해서 만든 버전이죠. 만든 버전은 로드 밸런서가 마스터 노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마스터 노드에 로드 밸런서 설정, 설정이 HF 프록시죠. 설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나가지고 그런 설정들의 오류도 좀 있었고, 이거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로드 밸런서 자체가 원래 컨트롤 플레인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드 밸런서도 2개, 마스터 노드 2개, 그다음 워커 노드 2개로 해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3579 뭐 그런 식으로 홀수로 나가는 게 맞지만, 저희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일단 1개 이상으로 해서 HA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HA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2개 이상으로 계속 늘리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개에서 2개 늘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설정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K-파스 배포하는 거랑 암용 아까 말씀드린 사전 설정들 하고, 그다음 포탈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I를 기존의 K-파스를 배포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1.6 버전 넘어가면서 인증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증서를 만들어서 만든 인증서를 가지고 포탈에 넣어가지고 포탈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용 관련된 설정을 하나 사전을 하고, 그다음에 포탈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후 설정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암용 아키텍처, 암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암용 아키텍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M당 4코어나 16 메모리라고 돼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16 정도가 아마 기본 사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24나 32, 뭐 64,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지만 그래도 그 4코어의 16 메모리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를 제외하고 마스터 노드나 워커 노드 해서 각 노드별 한 30기가 정도, 그래서 15에서 16기가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도 바꾸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곱하 보면은 그래도 한 2, 300기가 정도의 여유 공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약간 트러블 슈팅이 있는데, 이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 쓸 때 베어그랜트 파일을 받아 쓰는데, 베어그랜트 파일을 설치해서 실행할 때마다 이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3.3.8 버전, 이게 가장 거의 최근 버전이긴 한데, 여기에 파일 이그지트에서 S를 빼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근데 이슈는 이게 쓴지 좀 오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84번 이 빌드 넘버에 가가지고 VI로 들어가서 그거를 하나 쥐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 부루라든가 바이너리 설치해서 실행하다 보면 무조건 오류가 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동작할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실행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스를 받으시고 K파스 들어가서 베어그랜트 업 하면 기본적으로 VM 설치하고 K파스 배포하고 다 설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아래 보시면 그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 설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그 베어그랜트 업 하기 전에 하버 차트, 아까 말씀드린 하버 차트 오류에 대한 재빌드를 해서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실행해서 베어그랜트 업을 다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하면은 인증서를 만들 거거든요. 인증서를 만든 거를 맨 왼쪽 아래 보시면 포탈 쪽 UI 만들 때 그 인증서를 복사해가지고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빌드해서 그거를 타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시 노드에 업로드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만든 다시 이미지를 VM 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 소스 그 경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regist.kpass.org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경로를 로컬 이미지 경로로 바꿀 수 있도록 다 이미지를 바꿉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거를 다 로컬 수동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면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스크립트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가 그 대부분 자바하고 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고랭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로컬에. 그리고 자바는 17 버전, 자바는 17 버전은 JDK 17 버전 설치하셔야 로컬에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빌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워커노드 두 개의 클러스터링해서 HH 프록시로 클러스터링 해놓고, 마스터 노드나 그 워커 노드는 이제 클러스터링 엔드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 DNS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하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스터 노드 3개 정도 늘리고 워커 노드를 2개, 3개 이렇게 쭉쭉 늘려갈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 자체가 이제 포탈 쪽을 뜨는 화면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워커 노드나 마스터 노드가 정상적으로 뜨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다변화해가지고 이제 VM웨어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로컬 VM웨어 설치가 되긴 한데, 이 전체적인 설정상 VM웨어 테스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VM웨어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포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 해놓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전체적인 포탈 개수에서 UI 말고는 나머지는 재빌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게 그 컨테이너 그쪽 그 K파스 쪽에 있는 레지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포탈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관련돼서 이제 카카오 클라우드 쪽에 이제 CSP에 있는 그 협조를 좀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그 소스를 좀 더 받아서 그 다음에 11월까지 해서 제가 그 CSP 쪽에 그 IAC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VL을 만들어서 그 쿠버네티스 배포하는 것까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 가지고 한 11월 정도까지 완료할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멀티클라우드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데브 스택이라고 로컬에서 오픈스택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로컬에서 어느 정도 이 K파스에 있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어느 정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요거 성과하기 전에 제가 만든
요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실제로 배포되어 있는 노드 4개에 뭐 네임스키 14개 이렇게 파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최신 버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 여기에 잠시만요. 이쪽에 소스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소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를 기존에는 이 설치를 할 때 레포에 있는 걸 직접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포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계속 최신 소스가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오류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설치되어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받는 걸로 좀 변경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미러링 관련 이쪽에 오류나는 부분들 처리하고 이게 미러링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죠. 마켓 관련돼서 이거 확인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결국은 제가 만든 이 오픈세트 가장 특징은 K-파스에 있는 소스를 소스를 직접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아니고 그 소스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파스 소스 자체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K-파스 소스 건들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소스를 계속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K-파스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그 포탈 쪽 배포한 소스들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쪽에 이 부분들 이 하버 쪽 이 차트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하버 쪽 관련된 설치하는 부분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클랍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요로 바꾸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미지에서 암 관련된 그 부분들 여기 빌드하는 부분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직접적으로 암용 관련해서 빌드하는 소스를 보여드리면 컨테이너도 그 포탈에 있는 소스를 전체에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빌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쭉 빌드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서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한 3가지 부분 나눠서 이제 나눠가지고 그 관련된 거, 관련된 거 따로 빌드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일일이 빌드하실 필요는 없고 로컬에다가 JDK 17 버전하고 고렉만 설치하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미지 체인지는 이것도 다 스크립트 시켜놨습니다. 스크립트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놨고요. 그 만든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암용 관련돼서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신 건 아니죠. 4, 5년 전 그 암 관련돼 있는 그 맥용 노트북이나 특히 윈도우 관련된 암 관련된 윈도우도 최근에 막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 암 관련된 걸로 가져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레포나 그쪽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슈라든가 아니면 테스트해봤던 이런 거 좀 수정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다 추가하고 싶다,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돼서 최대한 빠르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